마련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고요. 말씀하신 그 수거 보상제는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에서 좀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는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일선 읍면동에서 행정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일선이 딸려서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.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그 과태료 부과한 돈으로 충분히 수거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태료 부과에 너무 미온적이라는 거죠. 최종 씨가. 그 정도 알고 있고요.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경관 디자인과 만들어지면서 부과물을 더 이제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.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. 그래서 그 응부에 대한 과연 동지역에 두는 게 맞느냐, 특히 신도시 내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내부적인 논의를 한번 펼칠 예정이겠습니다. 예, 황 기자님께 마이크 좀 주시죠. 세적TV 황희덕 기자입니다.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차족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. 우선 이제 그 자족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LH나 인프라에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고요. 그 우선 이제 제일 시급한 게 뭐 시장님도 늘상 말씀하시는 행정수도 완성,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시민들이 너무 여기는 좀 즐길거리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것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 친화 시설을 도입이라든가 그런 좀 고민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택시 문제, 뭐 그런 건설교통 소관이 될 겁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숙박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 이제 해결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스마트 도시 서비스 도입이라든가 해서 좀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나가면 좀 확충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, 황 기자님께. 네,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인데요. 아까 나온 질문하고 관련해서 이 세롱동에 제가 가보니까 그 휴선수막뿐만 아니라 건물 간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건물 전체를 도배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예전에 행복청하고 LH에서 관리할 때 간판에 대한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거를 인수인계를 안 받으신 건지 그게 뭐 일부는 또 건설교통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건축가에서 이제 허가 내줄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건물 간판 관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오늘 내용에는 안 들어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관할인 것 같은데 군부대 이전, 군부대 비행장 이전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장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까 이제 현수막도 좀 불법 문제가 좀 심한데 간판도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은 불법 단속들이 해 나가면서요. 지난해부터 5개 강부물 사전 개유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간판을 달 때 그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제 영업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보건정책과나 뭐 이런 데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겠죠. 그러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이제 안내는 이제 우리 경관 디자인과에서 그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조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보상 단계에 들어가고요. 이제 지금 감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보상에 착수를 할 수 있고 보상에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연내 보상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설계는 올해도 이제 설계도 뭐 한 7월인가요? 네, 하여튼
설계도 지금 60% 정도 완료된 상태고 올해 안에 설계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또 환경 영향 평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거기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작년에 하면서 나온 등개구리 문제, 그걸 어떻게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거를 넘길 수 있느냐가 좀 최대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장님. 세종형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. 현재 국내 그 스마트 기술이 스마트 시티를 할 만한 스마트 기술의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. 또 하나는 지금 그 국가 시범 지역 도시의 규모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G2G, G2B, B2B 하셨는데 예. 현재 세종에서는 물론 이제 알선 주선에서 포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본의 아이치현에 가면 올해부터 이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. 도요타가 그 도요타 규모하고 이 세종형 스마트 도시 규모하고는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. 그런 부분, 그러니까 거기도 뭐 아직 시범다시를 조성한 건 아니고 그 크다는 구성 말씀이시죠? 구성 단계에서 국산 중턱인데 그런 것이 규모 면에서 이 세종형 스마트 도시하고 일본 아이치현에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 앞으로 국제 기술 발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세종형을 보면 대략 자율주행차가 중심이 돼서 이 스마트 도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보니까 AI, 사물 인터넷, 그리고 상용 공중 차량이죠. 우버 같은 우버 택시 같은 그런 에어택시 말이죠. 에어택시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건물 내에 건물과 건물 간의 AI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.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자율주행차만 하는 것 같은데 규모면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.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은 뭐 과거에도 우리 유비쿼터스 도시 유시티 뭐 이런 사업들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도 뭐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요. 이게 보면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, 이 도시에 접목하고 서비스화 할 거냐.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.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는.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이거를 이제 이 기술들을 이제 우리 도시에 가져와가지고 자율차라면 자율차도 뭐 서비스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적인 것도 사람들이 공급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체계로 이 도시에서 영업을 하게 할 거냐, 뭐라든가 이제 운행을 하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거든요. 시민이자 소비자거든요. 이제 고객이고.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점들을 즉시 팔로우 해서 이제 고쳐 나가게 해서 서비스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시행정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도시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는 한 5-1생활권 규모는 한 83만 평 정도 됩니다. 제가 제곱미터로는 지금 몰라서 지금 평으로 말씀드리면 83만 평 정도 되고요. 핵심 지구라고 있습니다. 안에 핵심 지구가 이제 한 15만 평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연말에 착공할 스마트 타운이라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한 15,000평, 6,000평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규모를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제 말씀하셨는데, 이거는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요. 뭐 국토부와 대중부가 이거를 단지 5-1 생활권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다.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시 전체에 접목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. 그 5-1 생활권은 말씀하신 대로 좀 적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
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특목에 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요. 이 정도. 예. 지금 현재 기술이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기술이 그 자율주행차가 G2 정도 되는 걸로 파악돼요. 레벨 2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, G2 정도로. 근데 G2 정도의 기술은 지금도 준상용화는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국가 시범 단계를 하려면 G2에 맞춰서 그 도시를 구성하려고 하면 뒤떨어질 거고,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이 세종형 스마트 도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재 기술단 정도 같으면은 굳이 시범 단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최소한 G2, G3나 G4 정도에 그러려면은 그 건물과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말씀. 자율차에 대한 제가 속 깊은 그 기술은 아직 제가 잘 모르고요.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차로 유지하면서 이제 주행하는 그 정도 기술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. 이게 레벨 2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. 진정한 자율주행은 이제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보고요. 그 특정한 구역 내에서는 그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그 고객인 이제 차량 소유주의 사고가 났을 때 말이죠.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차량 회사가 지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레벨 3 정도라고 보십니다. 이제 그거를 우리의 도시에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거냐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. 기술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가지고 그건 나중에 차차 좀 구체적으로 좀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김지영 기자님. 예, 경총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.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. 그 청년 창업 주택을 금년치를 착공한다고 하셨는데요. 부지는 어디고 몇 세대 규모로 지어지는지 좀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. 그 5개 강구물법에 보면은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지난해 몇 건의 과태료 부과는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청년 창업주택은 조치원역 그 서측에 지어지게 됩니다. 이거는 이제 LH가 건축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. 그 저희 이제 도시재생 입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이제 부지비를 냈습니다. 규모는 이게 150세대인가요? 152세대. 152세대 규모고요.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몇 월부터 착공이죠? 7월 착공. 네,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건수가 125건에요. 4,385만 1,000원 부과. 예,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? 예, 박 기자님. 네,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. 앞서서 짤막하게 질문이 있었는데요. 청년 창업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2년 전이었죠. 2년 전에도 이쪽 조치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공모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서울에 가 있는 이제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부모님이 있는 동네로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택이니까 가서 일하고 싶어서 신청했던 친구들이 대거 떨어져서 못 내려온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거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 이유가 규제가 굉장히 강했어요.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연 수입이 뭐 5천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라든가 뭐 주택을 뭐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중에서 두 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잖아요. 그리고 이 고향으로 내려오고 이 주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셔야 아니 그 정도면 서울에 그냥 있지 뭐하러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청년들을 이쪽으로 내려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어요. 아직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실 거고 어디까지 풀어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
어쨌든 이게 이제 LH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. LH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주 기준은 이제 창업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이제 계획 중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은 저희가 그것은 이제 그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만들어 나갈 거죠. 네, LH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좀 만들어서 그 말씀하신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. 예, 한 가지만 들어주면 이 청년 창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청년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꼭 그렇게 부모님의 재산, 부모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야 할까요?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H하고 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김정 이야기. 예, 내외일보 김지원입니다.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그 행복청하고 그 LH에 제가 이거 확인한 건데요.